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를 봐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주도주로 이제 박살을 내거든요. 제가 2011년도 4월이었나? 그때 이제 그 CPI 지수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그런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매니저분들이 이제 선임 매니저분들이 주식을 들고 떨어지는 걸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그때 봤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2018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는 저도 이제 또 한참 잊어먹고 있다가, 아, 이게 이제 문제였지라고 뒤늦게 이제 깨닫고, 앞으로는 안 당해야겠지라고 이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 지표는 한 4, 5년마다 한 번씩 리스크가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고 있으면은, 시장의 변곡점일 수 있겠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보시게 되면 전일 이제 지금이 이제 제가 영상을 2021년도 5월 5일날 찍고 있는데 5월 5일날 나온 기사입니다. 5월 4일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졌는데 그때 당시에 5월 4일날 옐런이 사실 이제 연준 의장도 아닌데 이제 미국 재무장관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코멘트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시장이 박살이 나죠. 왜냐하면 그동안 유동성으로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해버리면은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그게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 거냐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게 미국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2.5% 이상의 지표가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좀 리스크로 생각을 해요. 다행히 우리가 이제 4월 13일 날 3월 달 데이터가 나왔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2.6%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3월은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크게 문제는 아니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산 가격이 박살났던 거는 질병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이지 코로나19 때문이지 뭐 지금 정상화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무조건 CPI 지수는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4월달 데이터가 나오는 5월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5월달 데이터가 이제 6월달에 나오는데 그 5월달 데이터는 좀 주의해야 된다는 게 이제 시장의 컨센이죠. 왜냐하면 5월달 데이터까지 2.5% 이상의 YY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면은 증가하게 되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6월 달에 있을 그 연준의 FOMC에 영향을 주게 되고 6월 달에 있는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이슈가 언급이 되면서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우려가스러운 게 이 3.6%의 발표가 5월 12일에 있는데 이것도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물론 이게 발표되더라도 뭐 시장이 그렇게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CPI 지수를 지금부터는 좀 챙겨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2011년도에도 저는 이제 옆에 매니저분들, 선임 매니저분들이 힘들어하는 걸 봤고 2018년도에는 제가 당했고 이번에는 이제 안 당하고 싶은데 한번 보시게 되면 뭐 물론 이제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인 코스닥 지수 3일, 5일, 10일선 이평선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리스크 관리만 잘 하더라도 크게 당할 건 없어요. 이미 주식을 많이 줄여놓으신 분도 많으신 것 같고 자 2011년도 4월달 데이터 3월달 데이터가 4월달에 나왔는데 2.7%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잘못 봤구나. 2011년도 4월달 2011년도 4월달에 나온 데이터가 이제 3월 데이터인데 2.7%가 나왔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이제 발생을 또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가 다시 이제 요때 좀 주식이 쉬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2.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을 하다가 2.7% 나왔는데 뭐 이게 뭐 문제가 될까 하다가 이제 5월달 데이터가 4월에 나왔는데 4월달 데이터가 5월 1일날 나왔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실제 5월 1일에 나왔는지 좀 의문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니까 5월 1일에 나온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4월달 데이터가 3.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걸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차트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이제 5월달, 6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2011년도 5월달, 6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차화정이 무너져요. 여기 이제 정유도 이제 한 5월달, 4월달, 5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무너지고, 이게 종목이 OCI입니다. OCI도 요건 4월달에 이제 먼저 무너졌죠. 코스피 200의 에너지 앤 케미칼을 보게 되면은 5월달에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의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요 애널리스트 분이랑 요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본인이 CPI 지수 3%가 좀 중요하다는 거를 사전에 좀 체크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제가 굉장히 그 세미나를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세미나라서 이번에 똑같이 이제 3% 이상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을 것 같아서 이 보고서를 다시 찾았죠.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때도 이제 2%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2.5%가 이제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또 한번 휘청했었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200엔 케미칼도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 1월 1일에 주가가 이제 휘청했는데, 요때 이제 이 데이터와 같이 봐야 되는 게, 요 2%대의 데이터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같이 봐야 되는 데이터가 이 달러 인덱스 차트예요. 이 달러 인덱스 차트를 봤을 때, 여기 이제 2008년도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1, 2월을 기점으로 해서 달러 인덱스가 이제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1년도 5월달 CPI 지수 나타나고 나서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올라가죠. 긴축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으니까 돈이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갑자기 돈이 미국으로 돌아가죠. CPI 지수와 연동해서 같이 봐야 되는 게 달러 인덱스인데, 이번에 데이터 나오면 이 달러 인덱스 차트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게 지금 걱정입니다. 이게 올라가 버린다는 거는 돈이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방향을 봤을 때. 그렇다면 이 2011년도 5월달 보고서를 보면은 배울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발표하게 될 이 3%의 이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 investing.com에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주 랠리 어디까지 왔나라고 해서 2011년도 5월 달에 나왔던 보고서인데, 2004년도에서 2007년도의 주도주랑 지금 주도주를 비교를 하면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으로 봐야 되는 거는 주도주의 조정 및 반등의 흐름은 달러와 가치의 변화와 유사하게 움직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2007년도 7월에 달러와 가치가 상승하면서 주도주가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이때 달러와 가치에 영향을 준 것은 미국의 CPI였던 걸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증가, 상품 가격 상승, 미국 CPI 상승으로 인해 긴축 및 경기 둔화 우려가 발생이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위험 자산에서 자금이 이탈되기 시작하는 거죠. 비슷하지 않나요? 2011년도랑 지금이랑 지금 똑같잖아요. 자산 매입 축소, 위험 자산 선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슈. 그 트리거는 어쩌면 3% 이상으로 발표되는 CPI, 이러한 우려가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때 당시 11년도에 나왔던 보고서인데 3월 미국 CPI가 2.7%로 높아져 경기 회복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생겼다. 지난 13일에 미국의 4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2%, 그러니까 5월 13일에 발표가 된 걸로 기억이 되어 있고, 4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2%로 발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5월 13일, 5월달은 이제 5월 12일에, 우리는 이제 5월 12일인데 4월 CPI 대표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게 3.6%예요. 이때 당시에는 3.2%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GDP 70%가 소비를 통해 창출되는 소위 소비국가인 미국 입장에서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높은 물가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와 가치와 미국 CPI 지수가 중요한데 이 과거에 보시게 되면 2% 이상일 때 달러 인덱스랑 같이 연동해서 보셔야 되고 이번에도 3%는 항상 리스크예요. 3%는 항상 리스크였던 것 같아요. 특히 2.5% 이상. 그리고 이제 쭉 내려서 보면 핵심을 보시게 되면 2004년과 2007년도 주도주 랠리와 그 기간이랑 이런 걸 비교를 했던 거고 여기서 위험자산이 이 CPI 지수랑 연동이 되는 것 같다. 이때도 이제 똑같습니다. 지난 유동성 랠리 당시에 2007년도 7월 주도주 하락이 시작되었을 때 2007년도 7월에 잠깐 주도주가 이제 이렇게 박살이 났었죠. 박살 났었을 때도 달러와 가치가 반등했었던 시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달러 인덱스가 대차 빠지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2차 랠리가 나왔었고 2차 랠리 이후에 여기서도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하면서 또 한 번 시장이 조정이 나왔던 것이다. 이때 미국 CPI 상승에 따른 긴축 및 경기 둔화 우려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제가 쭉 다운받아가지고 이때 보시면은 2007년도에 11월 달 데이터가 10월 데이터가 11월에 발표를 되는데 막 3% 넘습니다. 당연히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 때도 이제 뭐 한 2006년도에도 CPI 지수가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나타났었다.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었다.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의 변곡점과 그 CPI 지수와 어떤 연관관계를 계속 봐야 되고 2004년도에 주도주를 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변곡이 나타나는 시점, CPI가 영향을 줘서 변곡을 할 때 그때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 2007년도 7월의 조정은 미국 6월 CPI가 2.7%로 3%에 근접하면서부터였고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된 11월은 미국 CPI가 3%를 초과했음을 확인했던 시점이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다. 3월 미국 CPI가 2.7%로 높아져 경기 회복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생겼고 지난 5월 13일에는 미국의 4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2%로 발표되면서 오류가 커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발표하는 것도 과거 역사랑 비교하면 또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비중을 막 풀로 채워가지고 다닐 만한 어떤 시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연준이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서 뭐 시그널링을 확실하게 발표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있는 3.6% 작년 기저효과, 작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산 가격이 빠진 거니까 그건 비정상인 거니 비정상 대비 정상을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YOY로 CPI가 좀 높은 건 아니냐라는 건데 과연 이 3.6%의 발표를 보고도 연준이 테이퍼링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에 대해서 6월 달에 있을 어떤 FOMC까지 굉장히 이제 시장이 진통을 많이 겪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인 코스닥 지수 3일, 5일, 10일을 기본으로 해서 잡고 가더라도 이러한 리스크에서는 대부분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는 미국 펀더멘털을 감내할 때 감내할 수 있는 물가는 3%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제 그리고 이제 주도주의 재상승을 위해서는 위험자산 선호도가 돌아서야 되는데 그래서 달러와 가치와 미국 CPI를 같이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5월 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래도 최근에 이제 기업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주가를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안전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도가 재차 높아질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는 본격적인 주도주 랠리가 또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 뭐 어쨌든 이 CPI 지수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시점이지 않을까. 이게 자꾸 이제 저는 이제 눈여겨보게 되는 어떤 시점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게 토로스 중국투자증권인데 지금 현재는 DS 투자증권이에요.
2011년도 5월 19일에 있었던 보고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때 당시 5월달 이후에 이제 전략 관련된 애널리스트 분들의 보고서를 보면 인플레에 대한 어떤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3.6% 이상이 나오게 될 때 이거를 뭐 그러려니 할 건지 아니면은 야 이거 3% 이상은 과거에도 리스크였으니까 리스크는 리스크야 라고 생각을 할 건지 결국 이제 시장에서 이거를 이제 미리 대응해서 우리가 주식은 또 팔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이제 3일, 5일, 1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코스닥 지수가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3, 50을 모두 이제 3일, 5일, 10일 선을 모두 이탈했다는 거는 이게 주식을 할 만한 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바텀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3일 이평선이라도 회복을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좀 주식을 잡아갈 수 있는 어떤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일 이제 그 연준이 아니죠. 그 옐런이 금리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려를 표한 거, 우려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어쨌든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라고 언급한 것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이 CPI 지수와 달러 인덱스의 어떤 변곡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당시의 보고서를 좀 참고를 하시면서 고민을 같이 한번 많이 하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지금 막 풀베팅 해야 되는 어떤 시점은 아니지 않느냐. 이 CPI 지수가 3%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다시 이제 YOY로 2.5% 미만으로 떨어지는 어떤 국면부터는 그게 아마도 뭐 올해 한 10월, 11월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또 들어요. 그때 또 주식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뭐 한두 종목 왕창 질러가지고 있다가 흔히 말하는 그 미국의 어떤 이슈 때문에 박살나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주식 비중은 저는 이제 95% 이상 들고 가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리스크 관리 그 영상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면은 괜찮을 것 크게 이제 우리가 돈을 잃으면은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한 리스크를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피하신 것 같은데 큰 틀로서 이런 CPI 지수가 한 4년, 5년마다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요거랑 달러 인덱스랑 연동을 해서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